이번에 여기 만나 뵌 분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제가 그날 첫날 제가 이튿날까지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인문학 창의성의 원천 뭐 이래 가지고 제가 인간의 욕구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막 인체 쪽으로 막 공부를 그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전혀 다른 어떤 발명 기법 이쪽으로 하는데, 근데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뇌를 알면은 사실은 나도 이 발명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쉽게 한번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하는 주제가 발명과 관련된 건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트리즈 들어보셨어요? 요번에 강의할 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트리즈 들어봤어요? 트리즈? 안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트리즈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4일 동안 할 텐데, 이 트리즈라는 게 하나의 발명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인데, 저는 이제 테크닉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트리즈와 관련된 주변에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아니면 QFD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QFD라든지 다꾸찌 들어봤어요? 다꾸찌 메소드? 안 들어봤죠? 다꾸찌? 뭐 이런 어떤 엑시오매틱 들어봤어요? 엑시옴 안 들어봤죠? 전부 처음 들어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뭐 QFD, 뭐 다꾸찌, 트리즈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를 좀 알면은 여러분들이 발명가로서 이렇게 머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이렇게 아이디어 정도 내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산업공학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그 산업에서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혹시 여기 지금 여러분 중에 아이디어가 지금 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 있는 분들 계세요? 아이디어. 뭐 사업 아이템을 지금 만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서를 하나 만든다. 그래도 기획서가 결국은 조금 남과 차별화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또 어디에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 취업을 하면 그 취업할 때도 남과 다른 디퍼런트한 뭔가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또 사업계획서, 여러분들이 취업 캠프 지금 취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지만 결국은 디퍼런트거든요. 디퍼런트. 남과 다른 거. 그럼 남과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부터가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지 남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남다른 생각을 해야지 남다른 어떤 차별화가 나오고, 그래야지 남다른 경쟁력이 나오고, 그래야만이 성공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남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8324, 총 오늘 4시간, 내일 4시간, 그 다음에 수요일 날 8시간, 목요일 날 8시간 해가지고 총 24시간을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책이나 아니면 다른 강좌하고 제가 하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그냥 리얼하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제 경험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그 트릭에 너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원칙, 원리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자기 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를 그냥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한 3일, 4일 지나면 내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박수 한번 치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뭔가 기대가 많이 될 거예요. 아, 과연 나도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 발명가가 될 수 있어요. 이 발명이라는 게 발명이 뭘까요? 발명. 예. 새롭게 만드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좋았어요. 그럼 우리 말꼬리 읽기를 한번 해보죠.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게 뭘까요? 기존에 없었던 것을 어. 발전시켜서 발전은 다른 형태로 새롭게 만드는 거. 기존 있는 건데 그걸 조금 다른 형태로 해서 새롭게 만든다. 그럼 다른 형태를 새롭게 만든다는 게 뭘까요? 없는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그런 게 아닐 때. 맞아요. 없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게 뭘까요? 예, 새롭게 만든다 해서 지금 없는 기능을 추가했다까지 나왔어요. 덧붙이는 거죠. 덧붙이는 거. 그렇죠. 하나 살짝 필요로 하는 거를 하나 더 추가를 했다. 그냥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로 말하면 그 NF 소나타에서 조금 더 뭐 바꿔가지고 또 EF 소나타 나왔다. 거기서 조금 바꿔가지고 또 뭐 나오고 뭐 그런 식인가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차가 지우개 생각했는데 필통에 지우개 넣으면 이제 지우개 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렇죠.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개 가루가 안 떨어지는 집. 맞아요. 그럼 새로운 뭔가 기능이 좀 추가된 거죠, 그죠? 맞아요. 여기까지 하면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왜 뒤에는 그냥 내 답이 틀렸다고 오류가 나오네. 오류. 자, 이건 끊어 봅시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만든다는 게 세상에 자세히 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앉아 있는 책상부터 옷 입은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발명의 결과물입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 비행기 있죠, 비행기. 비행기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접혀가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발명의 결과물이겠죠. 그런데 그게 1926년에 그 발명 중에 그게 대상을 받았어요. 세계적 특허로. 1926년에. 그것도 90도가 꺾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지 45도만 이렇게 꺾여 들어갔는데 이게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는 모든 게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게 쉬운 건데 모르고 있을 때는 그까지 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명이란 정의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막 어렵게 만들어낸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해내면 그게 발명이에요. 하이테크닉 이게 뭘 새로운 걸 막 이렇게 남 못 만들고 이런 걸 천재가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 아니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1800년, 1880년대까지는 그전에는 총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총을? 화성총이라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했죠. 그게 언제 발명이 됐는지 알아요? 원래 1800년대까지 쓰던 이 앞에서 이렇게 넣고 얘가 불붙이가 뒤에서 불붙이가 하던 게 언제부터? 힌트로 말하면 외놈들도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침범을 했어요. 언제? 1592. 우리가 1599 있을 때가 아니다. 이가 1592잖아요. 그때 임진왜란 때잖아. 그때도 화성총을 썼어요. 그러면 무려 15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까지 300년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불과 100년 전에 뒤로 이렇게 총알을 넣고 해서 썼잖아요. 그럼 그 300년 동안에 사람들이 뒤로 넣을 걸 생각을 못 했을까? 아니란. 뭐냐면 이 1592년 일본 외놈들이 이러고 있을 때부터 300년 동안 계속 앞으로만 이렇게 화약을 장전해야 된다는 그 프레임이 지배적이었어요. 우리는 그 프레임 때문에
300년 동안 이러고 있었는 거야. 앞으로 총 넣고.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 화승총이요. 어디에서 그 프레임이 왔을까? 앞으로만 넣어야 된다는 프레임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 있는 대포. 그 앞에 이렇게 대포는 앞에서 화약을 넣고 이렇게 탄을 넣고 불을 붙였잖아요. 결국 화승총은요, 그 대포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축소해 놓은 거 더 이상도 거의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패러다임은 뭐냐면 대포인 거야. 대포에서 화승총이 왔으니까 당연히 앞쪽에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그 프레임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300년을 이걸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총알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진짜 심플하잖아요. 그까지 오는데 300년이 걸려요. 그럼 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구석기 시대가 몇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인지 아세요? 이 역사 공부네. 구석기 시대. 구석기가 50만 년 전부터. 구석기가 50만 년 전부터인데 신석기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6천년 전. 딱 중요해요. 어떤 데는 보면 대충 뭐 1만 년 전부터 시작했다. 뭐 아니면 또 정확하게 보면 뭐 6천년 전부터 이러는데 뭐 대충 뭐 한 8천년, 7천년, 6천년 다 맞아요. 그 구석기와 신석기를 가르는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돌 다듬기. 옛날엔 돌을 깼거든요. 깨가지고 거기서 잘된 돌 그냥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석기는 돌을 다듬었어요. 그러면 50만 년 동안 돌은 깨야 된다. 이 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지배적 관념인 거야. 갈면 되는데. 그만큼 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생각의 틀이 이게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힌트가 좀 있죠. 어떤 힌트? 프레임. 프레임인데 지금 거기에 얽매여 있는 프레임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육받았던 게 있죠. 그 프레임이 지금 머릿속에 단어로서 정리가 돼 있고 그 단어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머니. 원하시고. 야, 거기는 예, 여기는 여기는요. 여기는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면요. 이래요. 어머니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존재로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머니 하면요. 맨날 맞고 자란 기억이 있으면 어머니는 무서운 사람으로 또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어머니란 단어가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프레임으로 다가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머니 하면 혐오의 대상 프레임이야. 그게 자기의 그 자신을 이렇게 지배하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단어가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게 거의 프레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4일 동안은 그런 생각의 프레임을 말랑말랑하게 깨부셔가지고 정말로 뭘 하나 보더라도 이 세상이 나한테 지배하는 프레임과 다른 프레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트를 쓸 때 어떤 노트를 주로 쓰십니까? 노트를 쓰실 때 여기는 백지에, 흰 백지에, 여기도 흰 백지에 또 노트 어떤 거 쓰세요? 줄 돼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어떤 줄로 돼 있죠? 그래 돼 있죠. 또 줄 돼 있는 거 쓰세요? 아니면 그냥 흰 백지 쓰세요? 그냥 컴퓨터에 쓰지 아무 때나 안 쓴다. 그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A4지에 그냥 흰 종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래도 썼다 저래도 썼다 막 이래 돌려가면서 그런 이유가 내 생각이요 그 종이에 그냥 갇혀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줄을 이렇게 끊어오면 줄에 맞춰가 나도 모르게 막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도 그 줄에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마인드맵 있죠. 마인드맵 보면 이렇게 주제에 있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거 이렇게 같은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잖아. 그 마인드맵이 결국은요 워드 치는 거와 똑같아요. 워드가 있으면 주제 있으면 그 밑에 하위 이렇게 땡땡땡 해가 또 하고 그 밑에 땡땡땡 해가 거기 계속 쓰는 거나 그거나 마인드맵이나 같은데 우리가 마인드맵으로 하면 뭔가 새롭죠. 근데 그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 워드로 보면 목차 있고 목차 안에 또 소주제 있고 소주제 안에 또 어떤 단락들이 이렇게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 쭉 펴놓으면 거의 마인드맵이나 같은데 우리가 마인드맵을 쓸 때는 뭔가 더 창의적이죠. 그게 프레임이야. 그 마인드맵과 워드의 차이는 뭘까? 뭐냐면 워드는 단어적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마인드맵은 그림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야.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직관적일까요? 아니면 단어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직관적일까요? 눈으로 보는 게.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갈 때는 시스템적으로 뭘 만들 때는 단어로 듣는 게 나을까요? 눈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그때는 단어로.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냐면 내가 아이디어를 낼 때는 눈으로 보고 하는 직관적인 게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끄적끄적해요. 그래서 흰 백지에다가 연필 한 자루 가지고 지웠다 적었다 하면서 끄적이는 게 그게 굉장히 직관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포트 써야지 아니면 뭐 창의적인 이야기 하면서 컴퓨터를 딱 꼈어. 그러니까 워드에 앉아가지고 단어를 쳐. 뭔가 창의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 디지털 세대가 지식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날로그적으로 쓰는 것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프레임의 차이. 그래서 그림을 우리 흰 도화지 작은 A4지에 하면 A4만큼 상상력이 나와요. 그런데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큰 도화지 있죠. 전지 A0 딱 펴놓고 그 위에 자기가 몸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한번 뭘 그려봐요. 그러면 생각의 폭이 그만큼 넓어짐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날로그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낼 때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끄적이면서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낼 때 처음부터 목차를 정해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단어 막 적고 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가 그거를 솔팅 해가지고 나중에 주제를 만들어내는 게 좋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낼 때 아니면 글을 쓸 때, 책을 만들 때 목차 있죠. 주제부터 제목부터 무슨 책을 만들까 하고 딱 만들어 놓고 그에 맞춰가지고 책을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생각나는 대로 한 줄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주제와 상관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적는 거야. 적었다가 이제 그거를 그 글자들을 전부 이제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죠. 모으면 그 모은 거에 그 상위 주제가 나올 거고 그게 나을까요? 어느 게 더 쉽게 갈까요? 후자죠. 후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기서 굉장히 사람의 그 업무의 추진력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수첩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끄적이면서 많이 적어놓고 나중에 그걸 보면서 나중에 옮겨 적으면서 정리를 해요.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아이디어적으로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제를 적어놓고 그 밑에 적어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그게 능력자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뭔가 기한을 하라고 딱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수첩에 적든 워드에 적든 그냥 막 적어 놓는 거예요. 막 적어 놓고 그러면 일단 로우 데이터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옮겨 적으면서 주제별로 비슷한 것끼리 생각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옮겨 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그룹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핑이 된 게 지향하는 위에 상위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제들이 나오면 그 주제를 한번 자세히 보면 그게 하나의 프레임이 됩니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뭔가를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역으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발상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뭔가 남이 말하지 않고 인사이트한 거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트리즈라는 게 왜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트리즈는 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어요.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을 텐데 왜 러시아일까? 한번 의문이 들잖아요. 왜 러시아가 미국보다 뭐가 낫길래 저렇게 트리즈라는 발명 기법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을까?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러시아, 구소련. 지금은 날씨가 춥다. 맞아요. 춥다. 러시아가 추운데 그 추운 느낌하고 또 다른 느낌 있는 거 있어요. 러시아 하면 스탈린. 좋아요. 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러시아. 항공. 맞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응? 여자 이뻐요? 그렇구나. 또 스탈린. 이 러시아가요. 이제 특허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 스탈린 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과학자들 있잖아요. 실수하면 막 처형했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 뭐 조금만 실수하면 막 그 어디에 탄광 같은 데 보내버리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동독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애들 기계체조 막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쟤들이 기계체조 조금만 실수하면 쟤 끌려가 뭐 지도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러시아에서 이렇게 뭔가를 과학자들로서 이렇게 뭘 하면은 그런 거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실수하면 너는 이제 죽음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실수를 안 할 거다.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설도 있어요. 저도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책에서 실제로 러시아에서 왜 특허에 저렇게 트리즈가 저렇게 발달했는가. 그 설이 말 그대로 과학자들이 실수를 안 하려고 목숨 걸고 뭔가 원리를 발견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러시아가 미국하고 차이점이 특허 구조가 달라요. 러시아는 엄밀하게 말하면 옛날에 구소련 때는 개인 사유 재산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도요 개인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럼 특허를 낸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라로부터 학위를 받는 것과 같아요. 내가 특허를 몇 건을 냈다 이러면 나라로부터 저 사람은 특허를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자야. 이런 자격증하고 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다 보니 명예였어요. 명예. 돈이 아니고.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특허가 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은 특허를 낼 때 어때요? 돈과 관련돼 있으니까 특허를요. 상대방이 분쟁에 대해서 내가 방어를 하도록 머리를 돌려가지고 특허 그 기술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특허를 어렵게 이렇게 네, 좀 도와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옆으로 밀면 안 될까? 자, 저기 힌트예요. 힌트. 우리는 무조건 눌러야지 열린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급하면은 그냥 옆으로 밀면 되는데, 저거 손잡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누르다가 그냥 하루 가잖아요. 그죠? 그 러시아가, 미국하고 다른 건 미국은요, 특허를 내는데, 특허 한 건, 이렇게 파악하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권리를 이렇게 하니. 그리고 이 특허가요, 제목을 정하는데, 상대방이 몰라보게, 막, 제목도 이상하게 막 정해가지고, 검색 안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게 미국 특허예요. 반면에, 소련은요, 이거를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논문같이 쓰는 거야. 한 방에 딱 봐도 이게 뭔지 몇 분 안에 검색이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논문 요약해놓고 쫙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기술적인 건 뭐 완전히 정말 쉽게 그림하고 이렇게 잘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이 과학자들이 자기가 특허를 자기 게 아니니까, 나라 거니까 자기는 인정만 받으면 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특허가 굉장히 심플하고요. 정말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 특허를요, 그 알트 슐러라는 사람이 1914년인가?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특허를 14살 때 하나 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냈는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특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는 특허를요, 그 당시 이제 특허가 한 20만 건이 있었어요, 소련에. 그 특허를 이제 자기가 분석을 한 거야. 근데 미국 같으면 20만 건 그거 혼자서 분석하겠어요? 못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막 베베 꼬아놔가지고 이거 보면은 하나 보는데 뭐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근데 소련 특허는 탁탁 보면 그냥 엄청 쉽게 돼 있으니까 20만 건 이 사람 본 거야. 그리고 특허 레벨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가지고 1단계가 제일 누구나 대충 그냥 하나 붙이면 되는 특허부터 5단계는 어떤 특허냐면 정말 그 영감에 의해서 이건 신이 그냥 내한테 뭔가 알려주면은 그냥 넣을 수 있는 그런 특허를 5단계라고 하고, 그 밑에 4단계, 3단계, 2단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특허를 이렇게 쭉 분류해 보면 한 20만 건 하면 이렇게 뭐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4만 건이 그 최고 높은 5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흉내를 못 내. 그거는 뭐 베토벤이나 뭐 아인슈타인 이런 애들이 그냥 내야 되는 특허야. 그거는 원리가 없어. 그거는 아무리 뭐 머리 있어봐도 이거는 원리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놓은 특허밖에 없어요. 이건 로또 같은 특허야. 그런 건 제외하고 3단계하고 4단계 그 바로 밑에 거는 원리가 있더라. 이거 원리를. 그래서 그 4만 건을 분석을 집중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 원리를 정리한 게 몇 개냐? 40개의 원리를 만들었어요. 40개. 그 특허를 2만 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40개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40개의 원리대로 생각을 하면 그게 뭐냐면 틀을 깨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그런 원리들을요, 저는 40개의 원리를 1번 무슨 원리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뭐냐면 중간에 그냥 여러분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원리인데 그걸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그냥 쉽게 제 특징은 뭐냐면 그냥 아주 쉽게, 그래서 40개의 그 생각의 틀을 깨는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한 4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그냥 뭘 보면은 바로 안 보여져. 빼딱하게 보이죠. 삐딱하게. 그래서 저게 왜 저기 붙어 있지? 저렇게 안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0분만 쉬고 또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예.